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키입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졌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괜시리 후회가 남기도 하고 그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한데요. 가만 보니까 영상을 뽑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아시죠? 이제 들어가시죠. 얼마 전 지미 키멜 쇼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의 젠데이아가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Where are you? You're in Atlanta right now shooting Spider-Man 3, correct? Correct. Correct. You can say that. I know it's very secretive, right? Yes, everything is very secret. Is it called Spider-Man 3 because there are 3 Spider-Men in the movie? I can neither confirm nor deny. You cannot get. Oh, interesting. Did you have Thanksgiving there in Atlanta Yes, we did. We had a bubble Thanksgiving. with Spider-Man? I can't say that. We almost. That was good. That was good. Yeah, because I was wondering what you guys had because I know Tobey Maguire is a vegan and I was wondering if he had like a tofurkey or something. I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really? 지미가 어떻게든 나름 심도 있는 질문을 생각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네요. 아직 과거의 모든 캐스트들이 출연하는 여부에 대해서 마블은 일절 코멘트를 안 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근 스타워즈 3부작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카스 옹이 2012년에 루카스 필름을 디즈니에 팔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루카스 옹은 도대체 루카스 필름을 왜 팔았을까요? 조지 루카스는 곧 발매될 스타워즈의 제작 비화를 모은 책 더 스타워즈 아카이브 에피소드 1, 2, 3에서 루카스 필름 매각 당시에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자 폴 던컨과 루카스 감독이 나눈 대담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음 3부작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배우들과도 대화하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었죠. 그맘때 예쁜 딸도 태어났고요. 그런데 에피소드 1에서 2까지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2012년에 69세였던 내가 남은 평생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제작보다 육아에 전념하자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영케 할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진짜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뿐입니다.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무려 70대에 육아를 하게 된 루카스 감독님은 스타워즈 대신 딸과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벤 애플렉 소식입니다. 아나 디 아르마스와 잘 사귀고 있던 벤 애플렉이 글쎄 이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나가 캘리포니아 부촌인 베니스의 집을 팔고 벤의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다네요. 두 사람은 스릴러 영화 디 버터에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벤 애플렉은 세상이 셧다운되고 촬영이 미뤄지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정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남자였습니다. 최근 재촬영을 시작한 디버터 촬영장에서도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설마 저 두 사람 약혼했냐면서 팬들이 경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의 소품으로 보이네요. 추수감사절 전날에는 애나와 벤과 벤의 자녀들이 쇼핑을 즐겼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벤 애플렉이 호주 바이런 베이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벤 애플렉의 절친이자 크리스 햄스워스의 절친이기도 한 맷 데이먼도 한때 크리스가 사는 곳 근처에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영향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바이런 베이는 호주에서 인기가 좀 높은 지역인데요. 배우 잭 에프런도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주목하는 바이런 베이, 앞으로 배우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가 하면 프렌즈의 매튜 페리는 곧 결혼할 22살 연하의 약혼녀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데 여념이 없군요. 부럽지 않다. 전혀 부럽지 않다. 한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존재하던 리즈 시절의 주드로의 연인 시에나 밀러가 주드로와 사귀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회고했네요. 두 사람은 2005년 영화 RP에서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바로 아이들도 가졌고요. 그리고 시에나가 런던에서 셰익스피어의 원작 공연에 출연하던 당시 주드로는 아이들의 유머와 바람을 피웠고 주드로가 공개 사과를 했지만 약혼은 파기. 그 뒤에 재결합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2011년에 완전히 파국에 이르렀었죠. 시에나 밀러는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실현했는데 매일 밤 800명 앞에서 공연해야 했죠. 무엇보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매일 밤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건 앞으로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이네요. 라고 말이죠. 메간 폭스와 이혼 신청 중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이 세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간 폭스에 관련된 소식은 우측 상단 지난 주간 김효캐를 참고해 주시고요.
브라이언은 메간과 켈리의 관계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3명의 아이들과 지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서 인스타그램을 봐도 요즘 계속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은 기나긴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좀 두고 봐야겠죠. 올해 8월 하순 4년간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에게 MTV는 히어로 포 더 에이지스상을 수여하며 MCU의 동료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돈치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 second you first saw him on screen or had the opportunity to meet him in person, his energy and intensity was undeniable.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and special about Chadwick Boseman. Each time he stepped on the set, he inspired and influenced everyone there. And with every role, he created a new legion of fans. He had an incredible power to unify people in their love for his work and their respect for him as a person. The way he lived his life united people behind a higher purpose. Mr. Boseman truly embodied what it meant to be a superhero. His impact as a groundbreaking leading man, as an icon on screen, it won't be quantified by the box office records he broke, but by the legions of fans who will celebrate him for many years to come. We are both so proud to be part of this award, recognizing him, the greatest of all time, our hero for the ages, Chadwick Boseman.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자기 삶에선 영웅이죠. 팝의 여왕 마돈나가 얼마 전 62세의 난생 처음으로 타투를 새겼습니다. 알파벳으로 LRDMSE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녀들의 이름에 앞글자를 딴 이니셜이라고 하네요. 배우 에밀리 블런트가 얼마 전 새 영화 와일드 마운틴 타임의 프레스데이에 등장했는데 그 패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룬색의 긴팔 터틀넥 스웨터에 선명한 자홍색의 맥시 스커트, 다크 브라운 부츠 등 멋진 패션을 선보였다는 평이네요. 에밀리는 남편인 존 크레신스키가 감독을 맡은 호러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 드웨인 존슨과 출연한 정글 크루즈가 모두 개봉이 연기된 상태죠. 제이 모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워너브라더스의 유력 프로듀서인 크리스티 덴브로스키에게 전철을 아쿠아맨2에서 하차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그의 친누나죠. 작년에 이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재판 과정과 기사들을 통해서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얼마 전 서면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부싸움 당시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캐리비안의 해적 촬영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LA로 수술을 하러 갔었고 그 촬영 대기 시간으로 인해 디즈니는 35만 달러를 날렸다고 합니다. 한화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죠. 최종적으로는 5억 정도에 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꿈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그 꿈이 뭔고 하면 디즈니 픽사의 인기 영화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버즈 라이트이어의 스피노프 영화 라이트이어에서 버즈의 성우를 맡는 것이죠. 지금까지 버즈의 목소리는 팀 앨런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크리스가 발탁이 되었네요. 크리스는 이 소식을 조용히 리트윗하며 말도 못하겠다며 기쁨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건 버즈 라이트이어의 장난감 이야기가 아니라 장난감이 된 인간 버즈 라이트이어의 이야기야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7년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디즈니 영화 마법에 걸린 사랑. 이 영화의 주연 에이미 아담스가 속편에서도 다시 공주 지젤 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원래 1편 제목이 엔챈티드였는데 2편 제목은 디스엔챈티드라고 하죠. 이 영화가 당시에는 좀 참신한 2D 애니와 실사를 오가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동화 속 세계의 공주인 지젤이 뉴욕에 떨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특히 음악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약간 짧은 감이 있으시죠? 왜냐면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캐청자 여러분들과 약속도 지키고 싶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작업실에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호는 좀 짧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